유튜브 러비다또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PC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끼리 혹은 친구끼리 이렇게 모이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무슨 용도로 쓰려면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가 더 좋다, 아니다, 이런 식의 싸움,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도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모리인데요. 최근 고용량의 DDR5 메모리가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 커세어 벤젠스 DDR5인데 96GB 모델입니다. 아직 초기라서 이 대용량의 DDR5 메모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클럭은 5600MHz 클럭이고요. 용량은 메모리 하나당 48GB로 이 듀얼킷 구성 기준 96GB 용량을 가진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커세어 도미네이터인데 DDR5 메모리고요. 용량은 듀얼킷 기준으로 32GB 용량입니다. 최근 DDR5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익숙한 용량이라고 볼 수 있죠.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클럭 스피드가 7200MHz 클럭 제품입니다. 이제 현재 출시된 DDR5 메모리 중 가장 빠른 제품은 8000MHz 클럭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7800이라든지 7600 제품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클럭대의 제품들은 메인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입했다가는 XMP 적용이 안 되는 낭패를 겪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인텔 시스템 기준으로 그나마 좀 적용 범위가 넓은 녀석이 아까 보여드린 제가 쓰고 있는 7200MHz 클럭대의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나는 32GB 용량의 7200MHz 클럭을 가진 제품, 그리고 요거는 96GB 용량을 가졌지만 5600MHz 클럭의 제품. 그러니까 하나는 클럭, 하나는 용량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클럭빨, 용량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게임에서 요 두 제품을 테스트를 한다,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제품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까요? 자, 그리고 영상 편집이라든지 사진 편집 같은,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 제작 작업 있죠. 그런 걸 한다면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유치하게 말해서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동일 클럭 기준이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용량이 더 큰 게 좋지라는 생각은 PC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실 건데, 지금 보는 이 제품들처럼 극단적으로 용량과 클럭이 완전히 다른 이런 녀석들이라면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요걸 테스트해봤습니다. 테스트는 CPU는 인텔 13900K를 사용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ASUS Z790 막시무스 히어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GPU는 RTX 4070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메모리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커세어 벤젠스 제품은 바이오스 상에서 XMP1, XMP2 값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XMP2로 세팅을 했고요. 도미네이터 7200은 XMP1과 XMP2 그리고 SMP 트윅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XMP2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금 말씀드린 XMP1, XMP2 이게 뭐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한 분들 계시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XMP1은 메모리 클럭과 기본 램 타이밍 그리고 전압 값을 메모리에 이제 사전 설정된 값으로 조절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메인보드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오토 값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놔주는 프로필입니다. 자, XMP2는 XMP1에서 메인보드 쪽에 오토로 이렇게 풀어놔줬던 그 값을 추가적으로 메모리에 사전 설정된 값으로 잡아주는 프로필입니다. 자, 그러니까 XMP1은 메모리 클럭과 램 타이밍 그리고 전압은 메모리에 저장된 값으로 잡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메인보드 쪽에다가 던져주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되고, XMP2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최대한 이 메모리에서 사전 설정된 값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잡아주는 프로필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필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XMP2가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사용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세팅을 바꿔가면서 비교해 보시고 내 시스템 상에서는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MP1과 XMP2에서 램 타이밍 값이라든지 클럭이 미세하지만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라이젠 시스템의 경우는 클럭이 높은 쪽의 프로필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온다는 평도 있으니까 요것도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XMP1, XMP2 너무 이렇게 막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컨텐츠 제작 환경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인 통제를 위해서 UL 프로키엄 벤치 툴을 사용을 했고요. 자동화를 통해서 영상 편집과 사진 편집을 자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영상 편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벤치 결과부터 살펴보면 32GB 용량의 7200MHz 클럭 쪽이 9134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96GB 용량의 5600MHz 클럭 쪽은 11101점이 나왔어요. 1967점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 벤치 테스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정도 점수 차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시간상으로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비교를 해보면요, 꽤 재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일단 시작은 커세어 도미네이터 7200MHz 클럭 쪽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로딩 속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높은 클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로딩에서는 3초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중에 이제 렌더링에 들어가면서 커세어 벤젠스 96GB 용량 메모리가 역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반 이후로 렌더링 작업이 계속 반복 진행되면서 40초 가까이 진행 속도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벤치 완료 시점에서 본다면 4분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영상 편집에서는 메모리 용량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진 편집 작업에서는 어떨까요?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작업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벤치 결과부터 살펴보면 32GB 용량의 7200MHz 클럭 쪽이 9867점, 그리고 96GB 용량의 5600MHz 클럭 쪽이 9821점이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하고는 좀 다르죠? 46점 차이로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진 편집 쪽은 메모리 사용량이 영상 편집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화면을 또 보면요, 로딩 속도 측면에서는 확실히 7200MHz 클럭 쪽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고, 후반부 다량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라이트룸 클래식 쪽의 테스트에서는 96GB 용량 쪽이 살짝 그 차이를 좀 좁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요. 테스트 시간 역시 7200MHz 클럭 쪽이 3초가량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3초니까 크게 의미를 두기보단 똑같네, 비슷하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부분에서는 아마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용량 파일을 다량으로 로드하게 되는 영상 편집에서는 대용량 메모리가 클럭바를 무시하고 강점을 보였고요. 사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고해상도 이미지를 대량으로 불러와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면 속도가 빠른 메모리 쪽이 조금 더 빠른 작업성을 보여주었긴 하지만 어쨌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은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게임 쪽 아무래도 클럭발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다수일 건데, 자, 그럼 배틀그라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RTX 4070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QHD 해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분명 대부분이 7200MHz 클럭 메모리가 게임에서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QHD 해상도가 문제일 거다. 만약에 FHD라든지 4K 해상도로 가면 달라질 거야, 차이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해상도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는 당혹스럽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풀 HD에서는 벤젠스 5696GB 메모리가 평균 프레임 기준 한 10프레임 이상 높게 나왔고요. 4K 상도의 경우는 약 2프레임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맞는 얘기일 겁니다. 사이버펑크 2077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 간 차이가 이 녀석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마 영상 내용을 본 후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물론 7200MHz 클럭의 메모리가 높은 클럭을 바탕으로 한 이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점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7200MHz 클럭 이상의 고클럭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능의 메인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시스템 구성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거는 뭐 썩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게이밍에 있어서라면 DDR4 3600이라든지 DDR5 4800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DDR5 기준으로 굳이 고클럭을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추가로 살펴본 이 녀석 있죠. 커서 벤젠스 96GB DDR5 메모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스트 내용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마켓 기준 50만 원대의 가격이 결코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용량대가 뭐 일반적인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저렴해지긴 했지만 기존의 DDR4의 경우 128기가 이 용량 킷의 가격이 100만 원대가 넘어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DDR5 96GB 모델 킷의 가격은 뭐 저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용량대를 필요로 하는 이 용량대의 사용층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욕 나올 가격대까지는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컨텐츠 작업성에 중점을 둔 시스템의 경우 이 작업성 향상을 감안을 해본다면 대용량 메모리는 오늘 테스트 결과만 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업용 PC에서 대용량 메모리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DDR5 대용량 메모리는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게임이 주 목적인 시스템이라면 굳이 고클럭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4800MHz라든지 5200MHz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DDR4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메모리를 DDR5로 바꿔서 뭐 게임 성능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메인보드 교체하면서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재밌었고 좀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뭐 영상 내용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디드 영상인데 좀 얘는 참 같은 커세어긴 한데 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까지 보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나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좀 티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댓글에 커세어 DDR5 메모리라는 문구를 꼭 넣어서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티나게 뭐 앞에 끝에 그냥 문장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커세어 DDR5 메모리 이래버리면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또 따라한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를 포함해서 댓글을 남기신 분들 제가 추첨해가지고요. 그 중에 두 분에게 한 분은 이 커세어 벤젠스 DDR5 96GB 메모리를, 한 분에게는 커세어 도미네이터 7200Hz 클럭의 메모리를 랜덤하게 제가 알아서 이렇게 어떤 분한테 드릴지는 랜덤하게 이거 뭐 복불복이니까 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